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양시장 엇갈린 방향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거래일 만에 3,280선으로 내려앉으면서 고점을 경신하지 못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IT 섹터에서 순매수해주면서 시장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하반기 IPO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은 조금 더 방향성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들이 출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상승폭이 미미한 편이었습니다. 전일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모두 다 호조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델타 변이 대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에 대한 소비주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한컴 MDS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한컴 MDS 자세한 분석 다뤄드립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에서는 전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인맥 관련주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전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관련주 투자 전략 공개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인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작전 키워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비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경기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델타 변이라는 이 바이러스, 이 변동성이 갑자기 시장에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는 그런 모습인데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됩니다. 12시까지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모임도 6인 이상으로 늘어나고 하는데 소비주 섹터가 관심을 받고 있다가 전일은 또 시장에서 이 델타 때문에 시장이 크게 오르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앵커님 다음 달부터 약속 많아지셨나요? 네, 갑자기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뵈야죠. 이제 사람들도 뵙고, 네,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오늘 확진자 수 800명대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네, 또 부담은 커지고 있고 또 글로벌 전반적으로도 델타 변이 쪽이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불안감이 좀 더 가중되고 있고 이런 게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참 만만치 않구나. 뭐 지긋지긋하고 좀 이거 언제 좀 해결돼?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여전히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요즘도 투자자분들하고 어떤 미팅이나 문의 뭐 이런 것들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많이는 못 만나겠더라고요. 한 뭐 두세 명 정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어떤 규모가 그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한 2, 3주 사이에는 다들 얘기하시는 게 아니 그렇게 그 하반기 가면은 이제 여행 가고 백신 효과 올라오고 그래서 여행주, 항공주, 뭐 카지노주, 면세점주 뭐 이런 것들을 샀는데 그냥 또 덜컥 물려버렸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보면은 울컥하시죠. 다들 표정이 좀 어떤 뭔가의 구원의 손길을 원하시는 뭘 이 얘기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근데 지금 그 동향을 보게 되면 당장 뭐 어떤 시장에 해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런 뉴스 플로우가 작용하는 부분들이 좀 더 시장의 투자 심리에는 아직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 지금 기존의 동향을 보게 되면 주가가 이제 하반기나 내년에는 이제 우리도 정상화가 될 수 있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가 상당히 세게 붙었다고 보여지는 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팩트를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게 되면 약간 좀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주가가 다들 이쪽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정상화로 갈 것 같아라고 주가가 이제 쭉 패턴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매수한 거죠. 이게 지금 자리나 아니면 주가가 싼지 비싼지 이 정도면은 내가 추격 매수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샀다는 게 조금 좀 아쉬운 상황들인데, 왜냐면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듯이 대표적으로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시총이 1조 원대 이상으로 갈 정도로, 특히 하나투어나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졌다기보다 그 한 1년 전부터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지금 여행의 트렌드가 그때부터도 보통 이제 해외여행 가는 뭐 공중파의 프로그램도 그랬고,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여행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랬고, 대부분 보게 되면은 패키지에 맞춰서 여러 가지 깃발 들고 정해주는 숙소에, 그리고 정해주는 식사를 하면서 이어지는 패키지 여행은 거의 많이 탈피가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즉 내가 가고 싶은데 직접 항공권 예매하고 숙소 예매하고 가고 싶은 때 좀 오늘은 늦잠 자고 싶다 그러면은 뭐 스케줄에 따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그때부터도 여행주에 대한 시각들이 썩 좋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여행사들이 가장 먼저 했던 부분들이 구조조정이죠. 그래서 뭐 인력 구조조정하고 있는 자산 팔고,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호텔 사업들 진행했다가 이 부분 정리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비용이 많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이런 효과가 이제는 매출만 본격적으로 반영되게 되면 기존에 잡혔던 비용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나 수익성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여기에 베팅을 했지만 시총이 1조 원대 이상, 뭐 1조 2천억까지 나왔었을 때 부분들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그리고 또 패키지 여행과 관련된 쪽에 안 좋았던 부분들을 모두 다 돌렸던 수준들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담들이 그대로 지금 노출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또 델타 변이로 이 부분이 더 좀 정상화가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또 어제는 나왔던 기사가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버티다가 이제 직원들 인력 구조 조정까지,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또 한계에 좀 다다랐다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시 시작되는 부분들의 스타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아직은 어떤 기대감이 먼저 작용했던 부분들이 주가를 끌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요즘 BH라고 합니다. 좀 짧게 하면 욕이고요. 예, 그냥 BH입니다. 그래서 BACH라고 하는데 이쪽 섹터 예약인 부킹,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와 라이브 쪽, 그리고 항공이라고 하는 에어라인스, 그리고 크루즈와 카지노, 시저, 그러다 보니까 호텔과 리조트, 이 약자를 따서 이제 여름휴가 비치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미국도 최근 들어서 주가의 하락폭이나 부진이 좀 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한계나, 그리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일단 델타 바이러스가 얼만큼 더 기승을 부리면서 어떤 시장을 다시 재봉쇄로 가든가 글로벌 국가들의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냐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밖에 일단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래도 백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의 뭐 모더나나 화이자 관련된 백신이 델타 바이러스에 얼만큼 효율적이냐, 뭐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걸리면 내가 사망할 수 있을 확률이 아무래도 백신 효과 때문에 치사율이나 중증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확연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는 늘어도 그렇게 심각한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는 게 백신의 효과라고 증명이 되게 되면 일단 좀 우려감은 높죠. 우려감은 높은데 이를 또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구간이 일단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뉴스에 따라서 흔들리면서 어떤 투자 심리는 별로 좋지 않아도 이를 이제 극복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그러면 또 그 정점은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하향은 하는데 만약에 하락하는 속도가 뉴스와 함께 좀 더 가파라워지게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물타기도 가능한 구간 아니면은 보유자분들의 물타기 구간 아니면은 신규로도 한번 이제 다음 국면을 생각하면서 저점을 노릴 만한 구간 정도로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흐름은 일단 관망이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보유자분들도 일단은 존버하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가격의 변화에 대한 속도를 대응하자는 관점들로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그래도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여행사, 항공주 전반적인 쪽보다는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항공이죠. 화물 항공 쪽에서 해운 운임도 저렇게 올라가는데 화물 운임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무래도 주가나 실적을 선방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게다가 여기까지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실적에 대한 한숨을 돌릴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다른 LCC보다는 대한항공 쪽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호텔 신라 관련된 면세점 쪽도 일단 두 종목 쪽으로 압축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는데 면세점은 일단 기존에는 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들어갔냐면은 아무래도 면세점의 입장으로 봤을 땐 다이공이 주요된 고객들이었다. 그러면은 유치를 하려고 우리 다이공들한테는 사가게 되면 뭐 30% 정도 페이백을 즉 커미션을 주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렵다 보니까 이거 안 주죠. 그냥 오려면 와서 사가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다이공들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전만큼 한국에서 받는 면세점의 수수료는 없다고 보여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 수수료 많이 깎아줬죠. 그리고 또 시내 면세점도 구조조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 쪽에서 나오는 비용 절감 효과가 실적에 나오는 부분들이 1분기에 꽤 양호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고 해외여행을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어떤 승수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면세점 부분을 바라보는데 당장은 좀 어렵겠죠.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체크하고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딱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츠라는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발음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길게 비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킹과 엔터테인먼트, 에어라인스, 크루즈 그리고 호텔까지 다양한 소비 놀자주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는 상승을 할 것이다. 특히 호텔 신라 언급을 해주셨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이오주, 하반기에도 안 되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바이오주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바이오 랠리가 펼쳐지면서 바이오 종목을 안 산 투자자들이 없을 정도로 강세였는데 올해는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이죠.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줄어들기도 했고 경기도 회복되는 국면이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델타 변이가 부상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돋보였고요. 또 치료제 관련해서 FDA 승인을 받았던 그런 회사들 관련 종목들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떻게 좀 상승 랠리 다시 한번 갈 수 없을까요? 네,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없는 섹터다 보니까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섹터 이것저것 분석하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참 어렵고 너무 좀 세부적으로 기업마다 다르게 들어가야 될 분야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종목 쪽이나 아니면 해당 섹터 쪽으로만 한정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닐까라고 하는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는 자세를 충분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참고로만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한 올해 12%, 4% 올랐는데 의약품 지수만 유일하게 떨어졌습니다. 한 12% 이상 하락했고 코스닥 제약 지수 5% 이상 하락했고 한 7개월 동안 이런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살짝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대부분의 바이오주들 저희가 알고 있는 바이오 제약 한때 뜨거웠던 한때 이 종목 아니면은
시장에서 소외된다고 얘기했던 닥바라 그러죠. 닥치고 바이오 뭐 이랬던 분위기가 지금은 한 20%대 이상씩 다 하락하고 뭐 많게는 뭐 절반 이상 하락한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고요.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자리였다는 부분들이 그나마 선방에 두고 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진단키트 쪽은 아니 그렇게 좋고 지금도 돈 벌고 있는데 그래도 미래 불확실성 불투명 때문에 지금 돈은 벌어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정점을 지나고 거의 이제 매출이 하향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진단키트도 재미없다가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또 바짝 올라오죠. 하지만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서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흐름들은 최근에 주가 동향과 보게 되면은 보톡스 쪽, 요즘 메디톡스, 휴젤 이런 어떤 지분 얘기도 나오면서 뜨겁죠. 대웅도 마찬가지고 대웅제약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와 함께 오스템 임플란트와 관련된 치과 의료기기는 코로나19 피해에서 수혜 쪽으로 바뀌는 분위기, 마찬가지로 미용 성형기기 쪽도 그런 쪽으로 나가는 분위기들 쪽이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약간 의료기기 쪽으로 한정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코로나 수혜 쪽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수혜 쪽으로 받아볼 수 있는 쪽들이 오히려 좀 주가는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일단 그래도 눈길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과거에는 이로 인해서 어떤 수혜를 받았던 그래서 어떤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뭐 백신이라든가 진단키트 쪽을 벗어나서 이제 정상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바이오 섹터도 기존에 좀 지연됐던 부분들 대표적으로 뭐 신약 개발에 따른 뭐 임상 실험 결과라든가 그리고 또 R&D의 성과 그리고 또 해외에서 뭐 기술 수출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제대로 다시 정상적인 흐름들로 들어올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다시 조명이 가는 건 맞겠지만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유동성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떤 실적 장세 쪽으로 들어가는데 바이오주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리라고는 좀 생각이 덜 드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막연한 기대감들이 주가를 끄는 부분들은 여전히 이 실적 장세 쪽에서 좀 어느 정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이런 어떤 장기 소외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이 어제도 그랬지만 한 지난주부터 대형 제약주 쪽으로는 살짝 입김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보면 대웅제약, 한미약품, SK바이오팜, 일양약품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 매수세가 그래도 조금씩 잡히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먼저 외국인들에 대한 입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차별화된 섹터라든가 이 종목들의 특징은 일단 바이오 제약 섹터라고 하더라도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조 자체가 어느 정도 바탕이 돼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흐름들이고 펀더멘탈을 무시 못하는 어떤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소외를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단순하게 우리 임상 3상 들어갔어요. 근데 매출액 뭐 10억대, 적자 한 뭐 5년, 6년 지속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대응하기 좀 힘들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혹시나 소외 때문에 주가가 반발력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막연한 기대감 쪽에서는 솔직히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찾는다고 하게 되면 실체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좋겠다는 뻔한 얘기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꿈틀꿈틀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바이오 업종들 상승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지만 강보합권에서 좀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전일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은 미국 시장은 정체를 보이는데 우리는 거의 뭐 정체가 아니라 하락으로 돌고 있죠.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좀 썰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지난주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3,300선 돌파할 때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가 즉
카카오 네이버가 주도를 해서 올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카카오 네이버가 시장을 주도를 해서 움직이는 탄력들이 시장 지수를 완연하게 강하게 끌 수 없다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로 시총 제조업 쪽에 그러니까 이제 반차죠. 차반인가요, 반차인가요? 하여튼간 반차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가 어느 정도 어떤 견인력을 좀 보여줘야 다시 한번 지수는 단단해지겠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신용잔고 최대 얘기가 어제부터 또 나옵니다. 좀 두려운데요. 이 부분은 좀 더 팩트만 보게 되면은 잔고는 늘었는데 시총도 시가총액도 지수가 신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수치에 따라서 부담이라기보다는 목엔 찼지만 상대적으로 비율적인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렇게 뭐 시총 잔고 단순히 하나 가지고 압박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좀 논리에 안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신용 잔고가 절대적으로 어떤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가장 부담이겠죠. 근데 일단 신용 잔고가 최대다 보니까 시장에 또 하나 못 가는 핑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인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그냥 빠른 순환매에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밖에 일단 생존 전략이죠. 볼 수 없겠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은 그래도 순환매 이것저것 다 대응하는 것보다 내가 2분기 실적 좋고 그래도 관심 있었던 섹터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적으로만 한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대표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어떤 리포트가 진짜 보석 같은 리포트일지 감별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고수익 작전 타임이 이렇게 게스트가 많이 출연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우리 위원님이 오시면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반응이 좀 없으신데요. 자,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지 리포트 함께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한컴 MDS라는 종목입니다. 이번 주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컴 MDS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자회사인 한컴 인텔리전스의 매출이 또 증가가 했고요. 국내에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컴 MDS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작전 리포트 시간에 게스트분들이 많이 나오기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자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화답하기에는 네. 상암동에서 아침을 시작하는 게 네.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제가 리포트 분석을 더 철저히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 이번 주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목 리포트, 화수목은 종목 리포트를 살펴보고 있고 월요일은 업종 리포트, 금요일은 일주일 총 정리를 리뷰하는 시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인가를 좀 보시자는 말씀에서 업종 리포트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를 살펴보면서 이제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는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 그 기업의 플러스 알파, 이런 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현 구간대 가격적 이슈나 그 기업의 매력도가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선택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선택하자라는 의미로 작전 리포트를 좀 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섹터 중에서도 한컴 MDS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컴 MDS는 산업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AI, IoT, 빅데이터, 통신 모듈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로봇 관련된 산업에 더욱더 조금 집중하는 모습이고 그에 맞춘 솔루션고 개발 및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로봇과 주차 공유
공유 주차 서비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미래지향 사업 포트폴리오라고 좀 꼽아보았습니다. 모바일, 자동차, 가전, 그리고 국방과 항공 분야에서 주요 산업군별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좀 살펴보면 시스템 자동화 솔루션에서 한 30%, 자동차와 자율주행 쪽에서는 27%, 그리고 통신 모듈 및 로봇 분야에서 35%의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 30%, 35% 이런 식으로 조금 333 개념의 사업 포트폴리오 그리고 매출 구성이 잘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신장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한컴 MDS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결 자회사 한컴 로보틱스인데요. 지분을 5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에 집중해서 연구 개발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연결 매출까지도 실적까지도 같이 편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향후 전망이 자회사를 포함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 대해서 글로벌 그리고 우리나라까지도 많이들 회자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관련해가지고 국산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 업체들의 주가가 좀 출렁이고 상승을 해주고 시세를 받는 모습이었는데 마찬가지로 한컴 MDS도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이야기가 나오면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 상승세도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전방 부품 관련해서 국산화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한컴 MDS도 시세가 주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되돌아보면 매출액은 408억 원 정도였고요. 영업이익은 26억 원 정도였는데 전년 대비 매출액은 약 1%, 1.6%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2% 증가를 했는데 컨센서스와는 거의 부합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왜 매출액이 줄어들었는가 보면 자동차와 유무선 통신 분야에서 각각 10%와 21% 감소를 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에 조금 악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로봇과 국방, 항공 분야에서는 38% 그리고 13% 정도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결국엔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 구조가 333으로 잘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유무선 통신 분야에서 조금 더딘 성장성 그리고 업황이 좋지 않았다 싶으면 또 다른 분야죠. 로봇이나 국방, 항공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냈을 때에는 기업의 전반적인 실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컴 인텔리전스의 성장과 매출 약 92억 원 정도가 1분기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앞으로 이 자회사를 통한 매출액 성장, 신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다. 한쪽이 좋지 않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 분야에서 333 모두 다 좋아지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달성된다면 앞으로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을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34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5억 원 정도입니다. 전년 2분기 대비해보면 매출액은 4.8%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277%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분야에서 자동차, 모빌, 그리고 항공, 그리고 연결 자회사, 로봇 이쪽에서의 매출 신장이 모두 다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은 앞으로도 증가하고 매출액도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 기반의 사업 다각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동영상 콘텐츠, 자막 솔루션,
그리고 번역 솔루션, AI 솔루션 쪽에서의 매출이 본격화된다면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에는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서 한컴 MDS를 가지고 왔으나 결국엔 여러 가지 사업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매력도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컴 MDS의 이제 성장 동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매출 구조가 모바일, 자동차, 가전, 국방, 항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자동차가 국산화,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이야기가 나오면 시세가 주어지고 있는 한컴 MD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키워드는 꼭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래 먹거리로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 UAM입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죠. 이 부분에서 이 한컴 MDS를 떠올려 본다면 한컴 MDS는 국방 항공, 모빌리티, 자동차, 시스템 솔루션이라는 부분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산업용 인베디드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컴 MDS를 떠올려 본다면 국방 항공의 이미 솔루션, 산업용 인베디드가 소프트웨어 모두 다 납품이 되고 있는 한컴 MDS.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미래 먹거리로 주력하고 있는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미 한컴 MDS는 국방 항공 분야에서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준비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TOS라고 하고 있는 실시간 운영 체제입니다. 정밀하고 정확한 처리가 필요하죠. 국방, 항공 하면 관제사가 쉬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산업용 소프트웨어, 국방 항공에 쓰이고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나면 되지 않고 지연 처리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산업 분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실시간 운영체제라고 하는 RTOS 개발 툴 관련해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연계가 된다면 한컴 MDS의 주가 추이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RTOS 개발 툴, 이 한컴 MDS의 NEOS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이 되었고 국산 실시간 운영 체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투기, 열차, 철도, 무인 항공기, K2 전차, 무기 체계까지도 이 NEOS가 탑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철도,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K2 전차, 지능형 철도 시스템, 철도 관련된 신호 시스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현대 로템도 떠오르는 한 꼭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철도와 철도 시스템, 항공 그리고 방산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성장 동력으로 하나 꼽고 싶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공유 주차 서비스 그리고 앞서서는 렌탈 충전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까지도 조금 산업을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전방 산업에 있어서의 부품 국산화 앞으로도 진행이 될 텐데 이러한 투자 집행 소식이 나오면 여지없이 한컴 MDS를 한 번씩은 떠 올려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래 먹거리로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 라이다 업체와 올 하반기 조인트 벤처 설립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뉴스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자율산업, 자율주행 산업에 도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모두 다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 미래에 조금 시세가 나올 만한 그러한 섹터에 편입이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이니까 기술적 분석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저점 구간들을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연결을 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121선을 꾸준히 이어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저점들을 연결을 해보고 또 한 가지 코로나 팬데믹은 조금 차치해 놓고 라인을 긋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세 하단선이 조금 작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라인을 따라서 따박따박 우상향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상향 추세가 너무 많이 나온 것 아니냐, 조정이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13,000원, 4,000원, 5,000원 언저리에서 바닥이 조금 형성이 되고 있는 과거의 차트 모습들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바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그러면 현 구간에서는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추세선과 맞닿아 있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차트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근거 또 기반은 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서도 지수가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경신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 대응을 할 때에 있어서는 정말로 조심히 그리고 보수적으로 분석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매수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출액은 올해 10%, 내년도 5%, 후년도도 5% 증가를 합니다. 영업이익은 올해 110%, 내년도 19%, 후년도 17%, 피크아웃이 아니라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당기순이익도 올해는 108%, 내년은 61%, 후년도는 16% 증가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19년도에 영업이익이 60억 원을 찍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올해 52억 원, 22년도에 84억 원, 그리고 23년도에 98억 원. 이제부터는 가보지 않았던 길을 좀 가볼 수 있는 그러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망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차트상 저점 구간, 이 파란 색깔 차트 추세선과 맞닿아 있을 때 야금야금 모아가는 전략으로 미래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중간 변곡점이 발생해서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나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14,000원 언저리와 가장 가까울 때 조금 조정이 깊게 나왔다 싶을 때 매수를 해보셔도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컴 MDS의 가장 미래 먹거리는 결국엔 항공, 그리고 국방, 그리고 자율주행 이렇게 좀 추격을 해볼 수 있을 텐데 현대자동차가 주장하는 것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비가 철저히 되고 있는 기업이 한컴 MDS가 아닐까라는 말씀으로 오늘 한컴 MDS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볼 텐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핫클립 영상과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리포트 하이라이트된 그대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이번 주에는 자동차 그리고 부품 섹터 함께 공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차트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14,000원 선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 항공과 국방, 자율주행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묶이면 정말 상승세가 대단할 것 같아요. 사업 포트폴리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솔루션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 그리고 통신 모듈 로봇까지도 하면 이렇게 333으로 매출 비중이 잘 분포되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미래지향 사업 포트폴리오라고 정리해봤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을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거의 올인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 같은데요.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인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직접 선정하신 종목들 개장 전에 저희가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주현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부터 만나보고 갈게요.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한 뒤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볼까요?
네, 종목들 동신건설과 삼익THK는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동신건설의 목표가는 5만 원이었고요. 삼익TH의 목표가는 16,000원이었습니다. 각각 14% 수익률 달성했고요. 서암기계공업은 목표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15% 챙겨갔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이 다시 한번 마이너스권에 들어오면서 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안랩이 수익률을 더 많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6.5%까지 늘어난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CJ E&M이 역시나 포트에서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대 수익률 달성해주고 있고요. 한라홀딩스가 3.8%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 있습니다. 태경 BK고 28일에 편입됐죠. 아직까지는 조금 손실 보고 있지만 자세한 전략들 앞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전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기자회견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투자자들이 그 이야기에 집중을 하면서 인맥 관련주들이 장 후반대에 갑자기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수급이 좀 꼬이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오늘 어제 조정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저가 매수를 다시 한번 들어가 봐도 좋을지 아직까지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저께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 이제 출정식을 했죠. 이게 이제 보통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게 되면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 경우 주가가 선반영돼서 일정 전에 급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 자연과 환경같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정책주로 이렇게 도시재생 관련해서 엮여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일날 이렇게 시세가 좀 크게 나왔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벤트 종료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한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대선주들 역시 어저께 이제 일정이 잡혀있던 날짜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벤트가 끝남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지금 전당대회까지 그러니까 야권이잖아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아직은 모멘텀이 저는 좀 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서현이라든지 덕성이라든지 기존에 대장주로 이렇게 좀 올라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출정식을 앞두고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였냐 하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6월 24일 정도에 이제 29일 날 출정식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세들이 한 차례 좀 나와줬던 거 빼고는 딱히 이렇다 할 시세가 나오지 않고 주가가 다시 밀렸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하면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동양과 자연과 환경 그리고 클라우드웨어 정도 후발주들이 이렇게 좀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오토도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석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저점 구간에서 단기간에 한 10배 정도 오른 종목들은 제가 일단 배제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후발주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재무제표상 문제가 없는 종목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지만 갑작스럽게 거래 정지를 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회사의 상태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코스피 종목이라면 좀 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코스닥 종목이라도 이런 재무상에 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괜찮은 종목으로 일단 추려 두시고
그 안에서 일단은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재료 소멸로 일단 인식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재료 소멸로 보기에는 이 뭐 일자가 일정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강하게 치고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당대회까지는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당장 바로 주가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의문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반등 정도는 일단 만들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이제 음봉으로 좀 밀어내면서 안 좋은 모습, 그러니까 차트상 그림 보기에는 이거 추세를 이제 이탈하나 안 좋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 종목들이 오늘 아침 시가부터 좀 강하게 시가 상승 출발을 해준다면 역으로 주가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어제 좀 하락폭이 컸던 뭐 자연과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네오오토 그리고 뭐 동양 그다음에 클라우드웨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좀 강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윤석열 관련주 중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이 괜찮게 나와주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좀 접근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접근을 하더라도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신다든지 아니면 그 반등폭을 조금 짧게 잡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아직도 후발주들이 여전히 바닥에서 뭐 얼마 오르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렇게 놓여 있는 대선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관련주다라고 이렇게 또 손을 들면서 나오는 종목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뭐 윤석열 관련주만 있는 건 아니죠. 윤석열 관련주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기 모멘텀은 끝났지만 재료 소멸이지만 전당대회까지는 아직도 합당이라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라든지 이제 대권 주자들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7월 1일 날 이재명 후보가 또 출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도 여러분도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좀 괜찮게 움직이는 종목들, 최근에 또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대권 주자는 뭐 지금 한 명만 있는 거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최재형 관련주들도 어저께 이제 조금 괜찮은 흐름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오늘 또 강한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선 테마들 관심을 가지시고, 인물로 관심을 가지시지 마시고 폭넓게 모든 대권 주자들을 열어두시고요. 그 중에서 괜찮은 기업 그리고 차트가 좀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맥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맥주 관련 중에서도 또 기업이 정말 실적을 좋게 내고 있다거나 차트를 만들었다거나 하는 그런 이슈가 붙어야지만 상승을 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짧게 또 짚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인맥 관련주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다양한 전략들 세워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